이 난섭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원복 진보 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가 먼저냐 사유가 먼저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과 비슷합니다. 사유가 있어 단어가 만들어졌다 할 수도 있고 단어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유가 드러났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인간은 언어를 만들어서 온 참으로 특이한 생명체임은 분명하겠습니다. 언어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고등 문명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도 정어리 떼들이나 기러기 떼들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신, 평화, 정의, 사랑, 우정 이런 관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것일까요? 많다와 적다, 크다, 작다 이러한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간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이며 기러기떼, 정어리떼들도 우리와 똑같은 개념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그 의미를 느끼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 사유의 확장은 확실히 단어의 확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총 단어 수가 1000개 미만인 원시적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이들의 생활 양태를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의 원형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양태들은 매우 단순하고 단조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시적 공동체 멤버들은 우리의 유치원 어린이들과 비슷한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베이비 토커들입니다. 복잡한 것을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것이지요. 인간들은 베이비 토커에서 시작해서 청소년 토커로, 성인 토커로, 성인 1버전, 성인 2버전, 성인 3버전, 성인 N버전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언어 사용 능력, 사유의 지적 능력이 바둑의 급수처럼 천차만별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사람들은 학교나 당이나 교회, 사찰 포함하는 개념에서 가르치는 대로 모든 만물과 세상의 사태를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에 최대한 맞춰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대부분이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적 능력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니 아직도 저런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어도 침묵하는 탓에 그냥 묻혀 익명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질의하는 습관을 배격하기 일쑤이고 질의를 하면 의례껏 튀는 사람 취급해버리고 이래저래 현대에 와서도 상당수 일반 시민들은 길들여진 순양양처럼 바둑을 흉내내고 있다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현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대중들의 잠재 무의식을 깨고 자신의 가슴 깊숙이에 늘 품고 있었던 질문. 철학자들은 정말 물 자체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끄집어내는 것이었지요. 천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천당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마치 친구를 만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저 피안의 세계가 어떻다더니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느니, 이런 류의 도깨비 같은 소리들이나 하는 철학자들을 사기치지 말라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주장 하나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우뚝 서는 것이었지요.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칸트나 헤겔, 키에르케고르, 니체, 사르트르 등이 갑자기 구닥다리 철학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이후로 서양 철학에서는 확연히 과거류의 꽁푸는 철학은 대거 사라져버렸습니다. 당대 대가들이 열심히 뭔가를 얘기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꽁 풀지마 해버리니 김이 팍 새는 것이었지요. 이래서 이때부터 철학은 죽고 언어 비평만 남았다 하는 소리가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의 존재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문학 비평하듯 저 철학자는 삶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고, 죽음은 뭐고, 실존은 뭐고, 현상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철학 비평 정도로 해버리니 철학자들이 그냥 하나의 말 갖고 도는 연주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철학이 다 죽어버렸군요. 철학가들의 말이 시나리오의 작가의 작품 수준으로 비평되니 정말 한심해졌네요. 그래도 20세기에 와서 현상학과, 구조조회와 같은 확연한 어떠한 새로운 사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실존주의도 있고요. 어느 철학으로 철학이 다 끝났다는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까? 현상학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태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이 엄청난 다양한 사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사조였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원인이 뭐고 결과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일단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중시하고 살피자 하는 것이었지요. 반면에 구조주의는 다양한 현상 배후에 있는 어떤 뼈다귀, 골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조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현대 물리학에서 직방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학은 변화의 상, 그 자체를 최대한 가치 중립적으로 묘사해보자 하는 것 같았고, 구조주의는 뉴턴의 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처럼 다양한 현상들 배후에 움직이고 있던 어떤 원리, 구조, 원인체 이런 것이 한 사회나 역사를 기술하는데, 사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철학에서 최종 현대 과학이 나왔는데, 현대 과학적 사고에서 다시 현대 철학을 재조명하게 된 것이로군요. 언어 철학은 일종의 메타 철학입니다. 모든 철학들을 논평해주는 철학이다 하는 얘기지요. 언어 철학에서는 삶이니 죽음이니 구원이니 이런 얘기들을 주 주제로 삼지를 않아요. 그동안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꽁을 풀어왔는데 거기다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비트겐슈타인에 와서 구글 검색 기능처럼 남들이 풀어놓은 명제, 단락, 문장들을 평론만 하는 그런 철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변화이고, 글쎄요, 발전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 평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언어 현상을 놓고서도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시대가 열렸다 하겠습니다.
한 사연에 유통되는 단어 수가 1000개일 때, 10,000개일 때, 10만 개일 때, 100만 개일 때, 기도하는 문장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1000개일 때의 기도는 기도도 아니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베이비 토크의 기도가 얼마나 주는 영향이 많습니까? 순수하고 재미있고 영감들이 가득하고, 그러나 베이비 토크의 세상 읽기 해석 수준으로 현대인들이 또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